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2023년 강의의 국가부채 D4는 3,120조 원으로 GDP의 139.5%이고 공공부문 부채 D3는 78.0%, 일반 정부 부채 D2는 55.2%로 추정이 된다. 그리고 국가 채무의 연이자 비용만 약 23조 원 수준이고 국가 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서 향후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이충건 교수 방송의 구독자가 아닌 분은 동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전 회차 방송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올 4월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3년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른다면 전년 중앙 및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 D1이 1126조 7천억 원으로 증가해서 GDP 대비 50.4%를 나타내서 처음으로 50%를 초과했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국가 채무가 59조 3천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국가 채무에 더해서 미래에 지급해야 할 공무원 및 군인연금을 포함한 결산보고서상 국가 부채는 2,439조 3천억 원으로 전년에 2,326조보다 약 113조 3천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재정적자 보존을 위한 국채 발행 잔액이 60조 원 증가했고 공무원 및 군인연금 현재 가치액이 48조 9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총 수입은 573조 9천억인데 비해서 총 지출은 610조 7천억 원을 나타내서 통합재정 수지는 36조 8천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특히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청함해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7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국가채무와 국가부채의 개념 차이, 국가부채의 개념인 D1, D2, D3, D4를 구분하여 추계 설명을 했고 전 회차에서 국가채무 D1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다 광의의 개념인 일반 정부 부채 D2와 공공부문 부채 D3, 강의의 총 국가부채 D4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일반 정부 부채 D2는 국제 비교 통계로서 인용이 되는데 국가채무 D1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합한 것입니다. 공공부문 부채 D3는 D2에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합한 것입니다. 강의의 총 국가부채 D4는 공공부문 부채 D3에다가 공무원 및 군인연금 충당금 부채까지 합한 것입니다. 이것은 IMF 국제통화기금에서 제시한 국가부채의 개념 비교입니다. 저는 앞 회차에서 국가부채 증가 속도와 개념을 국가채무 D1에서 국가부채 D2, D3, D4까지 구분해서 매년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OECD 국가의 평균치를 우리나라와 단순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설명을 했고 또 일본의 국가부채 약 250%와 단순 비교해서도 안 된다고 여러 번 방송했습니다. 반면에 몇 년 전 문정부 추종자와 일부 민주당 의원, 폴리페스 학자들은 OECD 평균 수치와 일본의 국가 부채를 가지고 비교하면서 우리나라는 아직 괜찮다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6년이 지난 현재에 와서 그런 주장을 하는 학자는 아마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 경제가 위험해지면 국가 재정 건전성이나 외환위기는 OECD 국가 평균치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아시아 신흥국들과 비교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영국, 일본, 유로존과 같은 기축통화국이나 SDR 바스켓 편입 국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의의 국가 부채 D4로 보면은 중앙 및 지방정부 부채가 포함된 국가 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 공기업 부채, 공무원 및 군인연금 충당금 부채까지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것을 모두 포함한 D4는 2018년 말에 약 2018조 원, 2020년에 2325조 7천억 원, 2021년에 2565조 5천억 원, 2022년에 3007조 3천억 원, 2023년 즉 작년에 3120조 원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서 2020년까지는 확정치인데 3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2023년 수치는 추정치입니다. 이것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106.3%, 2020년 120.8%, 2021년 123.4%, 2022년 139.1%, 2023년 139.5%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서 2020년까지는 확정치이고 2023년 수치는 공공부문 부채 D3가 연말이 되어야 발표하기 때문에 추정치입니다. 총 국가 부채 D4는 확정된 2023년 국가 채무에다가 공무원 및 군인연금 충당금 부채를 더하고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위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부채 D3의 비율을 참고하여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보수적인 추정치이기 때문에 금년 말 확정치가 나오면은 제가 제시한 것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023년 즉 작년 우리나라 국가 채무 D1은 확정치로 GDP의 50.4%였습니다. 그리고 IMF 등 국제기관은 각국 간 국제 비교로 사용되는 국가 부채 지표는 일반 정부 부채 D2입니다. 일반 정부 부채 D2는 국가 채무 D1에다가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합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확정적으로 발표한 일반 정부 부채는 2020년까지 발표했는데 그 수치는 53.5%입니다. IMF가 올해 4월 17일 발표한 재정 모니터 보고서에 따른다면 각국의 일반 정부 부채를 2029년까지 발표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전망치를 보면은 2023년 55.2%, 2024년 56.6%, 2025년 57.3%, 2026년 57.9%, 2027년 58.4%, 2029년 59.4%로 추정 전망하였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제가 작성한 것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국가 부채의 심각성과 크게 우려하는 이유를 보다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17년 문정부 이후 국가 부채 증가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것입니다. IMF 즉 국제통화기금이 발표한 재정 모니터 보고서를 보면은 2020년에서 2020년까지 우리나라는 선진국 35개 국가 중에서 일반 정부 부채 D2의 증가 속도가 2위로 빠르다고 전망하면서 우려했습니다. IMF는 또 재작년 우리나라 국가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다고 두 차례나 경고했습니다. 둘째, 재방송 184회차에서 방송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2016년까지 국가 부채는 627조 200억 원이었습니다. 문정부 국가 채무 D1은 2021년 1067조 3천억 원으로 추정되어 약 440조 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는 627조 원의 70.3%나 되는 금액입니다. 문정부는 코로나19를 핑계로 급격한 확장 재정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적자 국채를 적극 발행했기 때문입니다. 부채 관리는 하지 않고 현금성 포퓰리즘 정책으로 일방적으로 돈을 많이 풀어서 국가 부채를 크게 증가시킨 것입니다.
셋째, 넓은 의미의 국가부채 D4로 보면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19년 GDP의 약 108.5%나 되었고 2020년 120.8%, 2022년 139.1%, 2023년 139.5% 등으로 추정되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넷째,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영국, 일본, 유로존 등과 같이 기축통화국이나 특별인출권인 SDR 바스켓 편입 국가가 아니라 해외 의존도가 높은 개방경제라는 점입니다. 그리하여 외환이 부족해지고 재정적자가 심각해지면 바로 재정위기나 IMF 외환위기를 맞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EU 국가는 유로화가 SDR 바스켓에 포함되어 있어 기축통화 수준인데다 EU의 울타리가 있고 유럽중앙은행 즉 ECB가 있어서 한 국가가 위험해지면 타 국가와 연계되어 있어 어느 정도 ECB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 일부 폴리페스 학자는 국가 부채의 증가 속도는 보지 않고 국가가 어려울 때 재정을 진출해서 경기를 활성화시켜서 나중에 세금으로 회수하면 된다고 합니다. 논리적으로는 맞지만은 현실 경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 정부는 이런 사이비 학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5년 동안 계속 돈을 풀어서 국가 부채를 급증시키는 것입니다. 문제는 현실 경제가 그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문정부 5년 동안 국가 부채가 감소는커녕 계속 큰 폭으로 증가받고 윤 정부 들어서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특히 최근에 고금리는 국가 채무에 대한 이자 비용 지출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 채무의 이자 비용이 불어나면서 재정 여력을 압박하는 강도가 과거보다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건에서 현 정부의 이딴 감세 조치가 가뜩이나 가중되는 재정 여력 악화를 더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올해 2월 들어 8일까지 국고채 10년물 평균금리는 3.360%로 3% 중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1.254%까지 내려갔던 이자율이 크게 치솟으면서 금리 상승 여파로 정부의 누적 채무에서 발생하는 이자 부담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3년에서 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은 국고채 이자 지출액 즉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 지출은 2023년 19조 2056억 원에서 올해 22조 4,916억 원으로 17.1% 급증할 전망입니다. 여기서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는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이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채무 증가와 고공행진하는 금리 영향으로 국고채 이자 지출액은 2025년 25조 6,545억 원, 2026년 27조 4,469원을 찍고 2020년에는 3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을 했습니다. 연평균 증가율을 10%를 웃도는 셈입니다. 과거 문정부 추종자와 야당 민주당 인사들은 우리나라 국가 부채 비율은 OECD 평균에 비해서 비율이 낮아 괜찮다고 돈을 더 풀어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상기와 같은 이유로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 돈은 풀지 않고 국가 돈은 공돈이나 풀어 제치는 행위는 아주 국가 미래를 생각해서 잘못된 것입니다. 문 정부는 자기 집권 5년간만 보지 않고 국가 장래를 생각했어야 되는데 너무 방만한 재정 운영을 했는 것입니다. 최근 윤 정부도 자주 특정 분야 감세 정책을 추진하는데 보다 더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급적 예산 운용은 세입 내에서 세출을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주요 35개 선진국 중에서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상당히 빠를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IMF가 제시한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의 적정 비율인 60%를 2029년에 넘어선다면 국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국제평가가
악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윤 정부는 문 정부가 증가시키는 국가 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윤 정부는 정부 지출 구조 조정과 함께 재정 적자 감축에 관한 방안도 적극 검토해서 국가 부채 증가 속도를 낮추어야 하겠습니다. 윤 정부가 지금대로 나간다고 해도 5년간 국가 채무 디반은 약 250조 원이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윤 정부는 매년 세입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고 각종 특정 분야 감세 정책을 보다 신중히 해야 할 것입니다. 관리 재정 수지 적자도 3% 이내에서 억제하고 재정 중칙 도입도 민주당과 협력하여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국가 부채 증가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심각성을 우려하는 것은 여야 정판을 떠나서 국가 장래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